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그리고 재밌고 알찬 중국어 어법을 가르쳐 드리게 될 남은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오늘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강의 교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다들 요거 챙기셨나요? 예. 책 제목은요, 왜? 라는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중국어 문법책. 자, 이 책을 기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강의는요, 총 35강으로 되어 있고요. 책 순서와 조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하기에 앞서서 목차 부분을 미리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기초어법이에요. 자, 기초어법이긴 한데 조금씩 중급의 깊이까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자, 우선 설명은요. 기초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동영상 강의 활용법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보시면 강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항상 보고 오십니다. 해서 내가 이번 강의에서 강의를 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이것만큼 어떤 것만큼 꼭 챙겨가야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어법 자기 진단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것은 오늘 배울 그 어법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미리 보고 오신 분과 보고 안 오신 분의 수업 그 몰입도는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세 번째. 어법 강의예요. 자, 일방적인 강의라고 생각하기 쉽긴 한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제가 따라 읽어주세요 할 때는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할 때는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는 마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제가 드릴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자, 여러분 왜 어법, 문법을 배우려고 하시나요? 단어만 대략 알아도 의사소통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쵸? 네. 자, 어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제가 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두 가지 문장이 보이시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客人来了. 아래 문장. 来客人了. 보니까 단어는 다 알고 있네요. 그쵸? 客人 하면은 손님. 来 오다. 了. 어기조사 러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완료를 나타내죠. 자, 의미 좀 볼까요? 자, 두 개 뭐가 좀 다를까요? 윗문장 해석 볼게요. 손님이 来 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 없죠? 자, 아래 문장 보니까 뭐만 바뀌었냐면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客人이 어디로 왔어요? 목적어로 왔죠. 해석. 손님을 왔다가 아니고요. 잘 보시면 손님이 왔다. 해석 똑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客人은 주어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로 왔을 때는요. 자, 이 주어는 손님은 손님인데 어떤 손님? 특정한 그 손님. 이 주체가 뭐다? 특정 대상을 얘기를 하는 그 客人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식당입니다. 12시에 예약 손님이 6명이 있었어요. 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꼭 보니까 6명이 쪼르륵 들어옵니다. 분명히 누구겠어요? 제 예약한 그 손님이겠죠. 그럴 때 바로 뭐다? 客人来了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래 문장 볼까요? 来客人了. 얘는 조년문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장소가 생략이 된 겁니다. 식당에 손님이 왔다. 자, 이러한 조년문 특성상 목적어는 뭐밖에 못 들어간다? 얘는 바로 불특정한 대상 밖에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 식당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 3명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식사하러 들어가겠죠.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때 바로 뭐예요? 손님 왔네.
来客人了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뭐예요? 어휘량이 아무리 많아도 어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확한 의미를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겠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법 공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어법 진도, 그 책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요. 자, 어법, 우리 한 달 동안 배울 어법에 대해서 한번 큰 틀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외우지 못했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중국어 문법의 특징부터 좀 볼까요? 자, 우리 중국어 문법의 특징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뭐가 없다? 형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좀 볼게요. 자,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글을 보았다. 과거형. 현재형. 나는 지금 글을 보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미래형. 나는 내일 글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다 어디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물론 시제도 들어갔지만 동사 뒤쪽에 다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는요, 잘 보시면 그대로 나는 어제 글을 보았다 할 때는 我昨天看他看 현재 진행형 我正在看他 미래형 我明天看他 자, 보이시나요? 보다라는 동사 칸 뒤쪽에 어떠한 형태 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칸만 넣어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고요. 보다시피 우리는 주어 나는 뭐뭐은는 이가 뭐뭐를 목적어 뒤쪽에 또 을를 등이 붙죠. 보다시피 我, 타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굳이 조사 필요 없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형태 변화 없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중국어에는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 문장 만들 때 굉장히 좀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 보면은 나는 중국에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문장 만들 때 띄어쓰기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름 좀 어렵죠. 중국어 그대로 볼까요? 我要去中国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띄어쓰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판사할 때나 이렇게 글을 문장을 만들 때 띄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설명을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육안상 보기 쉽게 하려고 띄어 쓰는 거니까요. 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입체적인 의미라는 것. 자, 먼저 문장부터 볼까요? 보면은 지, 부, 치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의미를 보면은 지, 닭이라는 의미죠. 부, 치, 안 먹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옆에 있긴 하지만 해석은 지, 닭이, 부, 치, 안 먹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뭐를? 모이를. 뒤에 모이가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찌가 바로 뭐예요? 닭이 안 먹는다. 얘가 바로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닭은 안 먹어. 나 다른 건 다 먹는데 닭은 안 먹어. 자, 여기서 닭은 뭡니까? 그쵸. 주체가 아닌 뭐가 된다? 객체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뭐다? 중국어 문장은요. 딱 봐서 물론 기본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무조건 이 의미만 있어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체적인 의미. 자, 네 번째 마지막 볼까요? 다품사? 마늘 다자예요. 이게 조금 피곤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문장 단어 하나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의미를 갖는 거를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중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요거 읽어볼게요. 짤. 있을 제자. 우린 그냥 딱 봐서 있다라는 의미는 우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있다라는 의미 외에도요. 그 외에 뭐 동사 혹은 개사, 부사 등등이 있어요. 자, 품사가 달라지면서 문장 안에서 쓰임, 의미도 달라집니다. 볼게요. 我在家. 여기선 나는 집에 在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 我在家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아, 그렇죠. 吃饭, 吃이란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장소 在에서라는 개사 여기서 어디 에서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자, 그 아래 我在吃饭. 동사 바로 앞쪽에 在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다?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뭐다? 나는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서 자, 이렇게 중국어는 한 한자에 여러 가지 품사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중국어 문법의 특징을 봤어요. 중국어 문법의 특징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배울 거는 이해 플러스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 품사 들어갈 겁니다. 품사. 자, 중국어의 품사가 총 이제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품사. 품사는 뭐를 품사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자, 단어마다의 그 성질이 있죠. 뭐, 움직이는 것, 상태 나타내는 것, 뭐, 양을 나타내는 것 등등. 그러한 단어의 성질을 어떻게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법을 잘하고 싶으시면 품사에 대한 이름 익히는 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쭉 한번 훑어 드릴 테니까 자, 이해 위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름만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실사부터 볼까요? 품사의 실사는 시詞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내는 사다에서 실사가 되고요. 총 몇 가지?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다들 좀 익숙하시죠? 네. 자, 명사부터 볼까요? 명사는 명詞라고 합니다. 뭐를 명사라고 할까요? 그대로 이름을 나타내는 사,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사를 명사라고 하죠. 자, 우리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명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칠판, 명사죠. 사람, 선생님 등등. 자, 보겠습니다. 명사, 黑板, 책, 书.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있죠? 그죠? 그 이름은 中国 등등이 다 명사가 되겠습니다. 대명사 볼까요? 대명사를 중국어로는요. 이렇게 씁니다. 代词. 그죠? 어떤 사, 단어를 代, 대신해서 가리키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칭, 지시, 의문. 어쨌든 다 대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인칭은 사람인자죠. 사람을 칭하는 그 명사가 되겠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익숙하시죠? 쭉 훑어볼게요. 자, 1인칭 나, 我, 2인칭 니, 3인칭 그, 타, 그녀, 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는 뭐예요? 그죠?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자, 가까이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멀리 있는 건 그, 저라고 얘기를 하죠. 저, 멀리 있는 것은 그, 나. 의문 대명사, 뭔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의문이 나는 부분 대신에 넣는 그런 명사를요,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어느는 나, 사람 대상이 궁금해요. 누구? 谁. 물건이 궁금할 때는 무엇, 무슨, 什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대명사라고 하고요. 수사, 이렇게 말합니다. 数词. 그쵸. 수를 나타내는 사. 이거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뭐 있나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다 배우셨죠? 그렇죠? 숫자입니다. 네 번째, 양사. 양사는요, 量词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양을 나타내는 사. 우리 한국어에도 굉장히 많죠. 아주 많진 않지만 중국만큼. 자, 사람을 셀 때 우리는 사람 몇 명, 신발은 몇 켤레. 그것이 바로 뭐다? 양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세는 단위를 얘기를 하죠. 중국에서 양사를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써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사람 몇 명 혹은 물건 몇 개. 혹은 넓고 넓적한 거. 뭐 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침대 다 예로 셉니다. 짱. 자, 이것들이 다 양사에 해당이 되고요. 동사 볼까요? 동사. 자, 동사는 动词라고 합니다. 动词. 동사 움직일 동자죠. 단어 중에서도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뭐 있을까요? 그죠? 보다, 먹다, 달리다 이런 단어들 있죠? 자, 보면은 보다, 看, 먹다, 吃, 사랑한다, 爱, 뭐뭐입니다, 是. 이런 것들이 동사에 해당이 돼요. 잘 보시면 그런데 사랑한다 느낌이 좀 어때요? 형용사 같죠? 하지만 이것도 심리 동사의 일종이고요. 是, 입니다, 아닙니다. 뭔가 판단을 하는 판단 동사 是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냐면은 동사라고 해서 다 움직이는 동작만을 나타낸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겠어요. 동사가 어디까지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지. 형용사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形容词 얘기하죠. 형용사 쉽습니다. 뭐를 형용사라고 하죠? 형용하는 거, 묘사하는 거, 상태 어떤 성질, 뭐 뜨겁다, 바삭바삭하다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에 해당이 돼요. 자, 뭐 어떤 단어 있을까요? 뭐 상태가 좋습니다. 好. 뭐 청소를 잘해서 반질반질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干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사는요, 총 6가지가 있어요. 다음 허사 볼게요. 허사도 마찬가지로 몇 개? 6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총 12개라는 거죠. 허사는 虚词라고 하는데 빌허자예요. 의미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사, 어떤 허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장 전체에 대해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종류 쭉 볼까요? 먼저 부사, 副词라고 합니다. 자, 부사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은 우리 흔히 봤던 很, 不, 都 다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부사는 어느 위치에 오냐면요. 보다시피 수러 성분, 동사나 혹은 형용사, 수러 성분 앞쪽에 오게 되고요. 자,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他们很喜欢 그들은 모두 매우 좋아합니다. 他们不喜欢 그들은 안 좋아합니다. 他们都喜欢 그들은 모두 좋아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앞쪽에서 뭘 나타낸다? 수러에 대한 정도, 부정, 범위, 어기 등등을 수식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쓰죠. 종류도 더 많고요. 요거는 중반기쯤에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개사. 개사도 중요합니다. 개사 좀 어색하시죠?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介词, 끼를 깼자.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하냐면 전치사라는 단어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통일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개사라고 표현할 겁니다. 개사는요, 혼자 의미 전혀 못 냅니다. 항상 뒤에 뭐가 수반을 한다? 그렇죠. 항상 뒤에 명사를 수반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개사구로서 의미를 낼 수가 있어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사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쓰는, 그죠? 건, 와. 왕, 어디, 으로, 향해서. 의미 전혀 못 내죠? 와, 으로.
항상 뒤에 명사가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자, 건부터 볼게요. 그와 뒤쪽의 명사 跟他 앞쪽으로 往前이라고 만들어줍니다. 문장 만들 때는요. 아까 그 부사 위치랑 비슷해요. 어디다? 수러 앞쪽에 개사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와 밥을 먹는다 하면 跟他吃饭 저 앞쪽으로 쭉 가세요 라고 할 때 앞쪽으로 가다 往前走 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은요. 항상 명사를 수반해서 뭐다 함께하는 대상, 방향, 장소 등등을 끌고 오는 것을 바로 계사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연사 들어갈게요. 자, 연사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속사, 중국어로는 연사, 练词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접속사가 뭔지는 아마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접속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뭐 해주는 역할이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접속사, 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모든 연사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단문과 단문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今天太热我不去了 자, 의미 보이시죠? 오늘은 너무 덥다. 나는 안 가기로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보면은 오늘 너무 더우나일까요? 아니면 더워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더워서 그래서 나 안 가기로 했다. 관계 보이시나요? 그렇죠. 덥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원인. 그래서 결과. 자, 인과 관계를 얘기를 하죠. 인과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끌고 오는 우리 접속사 뭐 있나요? 자,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뭐이기 때문에 因为라고 합니다. 자, 결과를 끌고 오는 건 그래서라는 단어.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所以 자, 앞뒤 의미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는 사를 바로 접속사. 자,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因为今天太热所以我不去了 자, 접속사 종류는요. 총 이러한 관계가 9개 정도 되는데 우리 맨 마지막 강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까지 중요합니다. 자, 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자, 조사는 이렇게 들어가죠. 助词 조사, 도와주는 사. 조사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자, 볼까요?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자, 요거는 쭉 읽겠습니다. 자, 구조조사라는 거는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사를 구조조사라고 해요. 뭐가 있느냐? 다 발음 똑같습니다. 어떤 발음이에요? 그렇죠. 떠. 역할이 달라요. 자, 요 관역적자 떠는요. 어떤 걸 역할을 하냐면 명사가 뭔가를 수식을 받고 싶습니다. 직접 못 받아요. 자, 그때 바로 뭐다? 얘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명사 수식 받는데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떠. 수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我看的书 내가 보는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온 이번엔 땅지자 더를 볼까요? 땅지자 떠. 얘는요. 동사나 형용사가 수식을 받고 싶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뭐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다, 기쁘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 기쁘다가 집에 돌아가다를 꾸며주고 싶습니다. 우리 단어 어떻게 바꿔요? 개로 바꿔줘야겠죠. 예, 부사 어로 바꿔줍니다. 그 역할이 바로 뭐다? 땅지자 떠가 됩니다. 기쁘게 집에 돌아가다, 高兴地回家. 자, 이번에 얻을 득자 떠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수러와 뭐다? 보어 배우실 거예요. 정도 보어 혹은 가능 보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말을 하는데 그 정도가 좋아요. 말 잘해요. 라고 할 때说得
很好. 말 잘 못해요. 정도 별로예요. 说的不好 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조사 3종 세트였고요. 자, 동태조사 계속해서 볼게요. 또 조사입니다. 동, 어디에 붙겠어요? 동. 동사 뒤에서 상태를 도와준 사례에서 동태조사라고 해요. 자, 총 3가지 뭐가 있나요? 러, 궈, 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 뭐를 나타내는지 볼까요? 칸 뒤쪽에다 각각 넣어볼게요. 칸러. 뜻은 봤다. 뭐를 나타내요? 얘는 그렇죠. 완료 앞에 동작 끝났습니다를 나타내요. 칸고. 얘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다? 동작에 뭐를 나타낸다? 경험을 나타내요. 자, 마지막 칸저. 보고 있습니다. 동작에 뭐를 나타낸다? 얘는 지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죠? 이런 걸 다루보다 동태조사라고 해요. 마지막 어기조사. 어기조사는 어디에 붙을까요? 당연히 문장 맨 뒤쪽에 붙겠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중에 3가지 먼저 보면은 我们吃饭. 우리는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어기조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뭐다? 느낌을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어기조사예요. 러 넣어볼게요. 我们吃饭了.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미 있었습니다. 얘도 바로 뭐다? 완료를 나타내죠.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밥. 我们吃饭吧. 해석은 우리 밥. 그쵸? 먹자가 됩니다. 몸 하자. 뭐예요? 제안이 되겠죠? 제안. 너. 我们吃饭了. 자, 여기서 너는 너는요 또 하나 얘도 뭘 나타낸다? 진행을 나타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우리 밥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머리 좀 아프시죠? 다 못 외워요, 여러분. 뒷부분에서 다 배우실 테니까 아, 대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5번째 감탄사 의성사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해만 해드릴게요. 시켜드릴게요. 감탄사는 무슨 사? 감탄하는 사.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아이고 라고 할 때 중국어로 에야 라고 하죠. 에야, 에? 이런 것들. 감탄사에 해당이 되고요. 의성사는요. 소리를 흉내내는 사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벨을 누를 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흉내내죠? 띵동이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띵당이라고 해요. 비슷한가요? 우리 그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소리를 내죠? 예, 중국어로는 시리화라라고 합니다. 좀 비슷하지 않네요. 그렇죠? 이 단어는. 자, 여하튼 품사가 이렇게 허사 6가지가 있고요. 6가지 중에서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사, 계사, 연사, 조사 4가지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품사 12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품사, 단어에 대한 분류.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문장 성분까지 다뤄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문장 성분은 뭐냐면 문장을 하나, 완전한 문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고정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문장 성분 기본 틀 볼까요? 우리는 주어, 나는, 목적어, 밥을 먹다, 술어, 요 순서로 되어 있죠. 중국어는 요 틀만큼은 영어랑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 술어, 목적어, 주, 술, 목이라고 하죠. 기본 뼈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품사, 우리 아까 품사를 배웠는데 보통 주어나 목적어는 품사 뭘로 되어 있어요? 보통 명사나 대명사로 되어 있고요. 목적어 똑같고요. 술어는 뭐뭐 다로 끝나는 것 있죠? 동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소영이는 중국어 책을 보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만들어 볼까요?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소형이는 주어, 샤오잉, 보다라는 아까 다로 끝나는 게 수라고 했죠? 칸, 뭐를 목적어 뒤에 들어갑니다. 한위슈. 자, 기본 뼈대가 됩니다. 수식 구조가 있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을요, 바로 뭐다? 관형어, 관형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앞에서 수식 제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이 더가 붙고요. 관역적자 더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꾸며줘 볼까요? 소영이는 소영인데 어떤 소영이냐면 제 친구 소영이에요. 책은 중국어 책은 나의 중국어 책입니다. 자, 그럼 나의, 내 친구의 라고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구조. 我朋友小英. 자, 바로 얘가 관형어가 됩니다. 칸 봅니다. 한유슈 어떤 중국어 책? 내 중국어 책. 我的가 관형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수러를 꾸며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앞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앞에서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어. 때에 따라서 우리 아까 본 그 땅지자 더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식, 뒤에서 보충해주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앞뒤로 보충, 뒤에는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칸을 꾸며줘 볼까요? 자, 보긴 보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 시험을 위해서 본 겁니다. 어제 시험을 위해서, 웨이러, 시험을 위해서 본 거고요. 보충, 본 결과 어떻게 해요? 다 봤어요. 끝내버렸습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我朋友小英 칸 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昨天 어제 为了考试 시험을 위해서 보는데 어떻게 본 결과 完了 완 다 봤습니다. 어제 시험을 위해서 다 봤습니다. 뭐를요? 我的汉语书 내 책을 해서 바로 요 부분이 부사어. 뒤完了 본 결과 끝마쳤다. 얘가 바로 보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장 성분. 자, 눈에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 그 중반기쯤에 다시 배우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뭐다? 이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날부터 너무 겁을 드렸나요? 자, 요거 한 달 내내 배울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 들어갈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끝나고 꼭 기억해 주실 거 두 가지. 첫 번째, 품사 12가지. 두 번째, 문장 성분 6가지. 그 이름만 기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문법 어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大家辛苦了。